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판사님이 보기에 인상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와, 위자료 액수 많이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께 알찬 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셔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꼭 필수로 무조건 시청하셔야 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상의 이제 주제는요,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패소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통 상간소송은요, 원고가 피고한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전체 금액을 다 인정받는 게 아니고 일부 금액을 인정받기 때문에 원고도 피고도 전부 승소하거나 전부 패소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패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잘못된 대응으로 비슷한 경우였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 너무 억울해서 억울한 걸 이 소송에서 다 말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주장은요, 제가 소송 진행할 때 잘 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원고의 남편이 진짜로 원고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곧 소장을 접수할 상황이었다, 그런 거면 시간을 끄는 게 아니고 진짜 이혼하거든요. 원고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도 그걸 알고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위자료 책임이 부부관계에 있었다면 내가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걸러듣고 유부녀는 아예 만나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 말을 믿고 만난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다 싶으면 원고한테 위자료 책임을 다 지급하고 그 다음에 원고의 배우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내가 억울한 사정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려고 하시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억울한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에서 많이들 결정이 됩니다. 그 금액이 설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판결로 갔을 때 그 이상 초과하는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3천만 원 아래인 경우, 뭐 2,900만 원 아니면 딱 3천만 원 이 정도까지가 소액 사건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판결할 때 판결문에 판결 이유도 안 적어도 되고, 그리고 사건 진행이 다소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천만 100원에서 3,500만 원 사이에서 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3,500만 원 청구를 당했는데 3,5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서면 하나로 답변서 한 장에 저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갔으면 오히려 2천만 원 감액까지 받았을 텐데, 오히려 그 소송에서 제가 왜 이런 소송을 당해야 되나요? 저도 억울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바람에 3,500만 원이 전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억울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다고 주장했다가 하나도 인정 안 되고 위자료까지 엄청 많이 나오면 그게 더 억울한 상황이 아니시겠느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차라리 내가 잘못한 부분은 정말 깨끗하게 인정하고 최대한으로 감액을 노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혼인관계가 파탄나 있었던 경우에는 위자료 안 줘도 된대요. 아니, 거기 원래부터 부부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혼인 파탄 났었다고 주장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부부 간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었기 때문에 내가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주장할 수 있다고 제가 쉽게 설명드리냐면, 부부가 한 5년 동안 별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서로 연락도 전혀 안 하고 혼인관계 증명서에 부부로 되어 있을 뿐 어떠한 교류도 없는 사이였다. 그러한 경우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었기 때문에 내가 위자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부부관계가 5년 되고 10년 되고 했을 때 마냥
신혼부부처럼 꽁냥꽁냥 좋기만 한 부부가 있을까요? 아니죠. 중간중간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혼인관계가 이미 안 좋았었다, 파탄에 이르렀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주장은 섣불리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위자료 액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소장에서 온 것 보면은 있으면 냈겠죠. 근데 구글맵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기각 다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이요, 소장을 접수할 때 증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10개면 10개를 다 내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요, 10개가 있는데도 하나도 안 내고 일부러 증거가 없는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카톡 대화 같은 거 약한 증거만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덫을 놓듯이 증거를 조금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판사님이 보기에 인상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와, 위자료 액수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한번 주장한 거는 상대방이 증거가 뭐가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그 증거가 전부라고 섣불리 지레짐작 해가지고 거짓 주장을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면 그러면 도대체 이 소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3개 빼면 저 할 말이 전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소송에서는요, 증거가 명확하고 내가 만난 게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드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소장을 받았을 때 내가 아닌데, 나는 그 사람이랑 그 날짜에 거기 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내가 아닌 부분까지 다 그냥 무조건 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되 아주 조심스럽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반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을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요, 이렇게 소송에 유리한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